자, 266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9번에 보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서에 대한 거민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했을 때 개업공개서도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자,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했을 때 개업공개사, 이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개업공개사 했을 때 개업공개사도 기재사항에 해당된다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조건기한 있을 때는 조건기한도 기재사항이고요. 대금 및 지급일자는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 및 그 차이의 정산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일단은 기재사항이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목적 부동산 계약연회일, 이것도 기재사항에 해당되고요. 당사자와 목적 부동산 및 계약연회일이 기재된 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4번 보죠. 자, 일단 5번을 일단 맞고요. 4번이 일단은 틀렸죠.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목적 부동산 계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거민 신청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4번이 틀린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 자체는 일단은 거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따른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 각종 권리 설정은 거민 대상이 아니고요. 증여는 거민 대상에 해당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민 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자, 일단 거민 대상이 아닌 것 말고 거민 부분만 보죠. 거민 대상인 것은 일단, 자, 교환, 그 다음에 판결, 교환 증여, 그 다음에 또 판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담보,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 계약, 공유물 분할 계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의신탁 해지약정, 명의신탁 해지약정 있었죠. 해지약정. 그 다음에 또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본등기. 가등기는 거민 대상 아니에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거민 대상이다. 자, 거민 대상 한번 구분해 봤고, 그 외에 거민 대상이 아닌 걸 보면 각종 권리 설정, 임대차, 전세권, 뭐 이런 각종 권리 설정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필증 받았을 때, 허가증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았을 때 거민 대상 아니고, 경매, 공매 거민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가 등일 때도 거민 안 받고요. 자, 그리고 조심할 것은 임목광업재단, 공정재단은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거민 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자나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거민은 신청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이번에 거민 신청에 대한 거민기관은 시군구청제며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때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거민기관은 시군구죠.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위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승인이 아니지 지체 없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민 신청할 때 계약서 원본, 판결서의 정본과 사본 몇 통이에요? 2통 제출해야 된다. 자, 3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이제 거민 신청할 때 보면 계약서 원본에다가 사본 2통 제출하는 거죠. 4번에 거민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에 지체 없이 거민하여 거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형식적 심사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 심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매, 명의신탁 해지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민 신청 대상이 된다. 자, 보면 매매, 명의신탁 해지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 일단 소유권 보전 가등기는 대상이 아니죠. 매매는
자, 매매는 일단 원래는 원칙적으로 검인 대상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번. 다음 내용 중에서 검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교환 검인 대상이고, 공장재단 아니죠? 매수인 국가 아니고요. 임목 아니고요. 전세권 아니고, 판결 검인 대상이죠. 광업재단 검인 안 되고, 분양권. 자, 분양권 매매는 요거는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검인 먼저 받으면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것도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럼 검인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또 시읒. 그 다음에 이응. 이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13번. 개업공개사 갑이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는 병의 을을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일단은 당연히 검인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검인 신청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번에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다. 각종 권리 설정은 검인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3번에 보면 병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보전가등기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검인 대상이 된다.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검인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번이 맞죠. 4번에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검인받지 않은 한 소유권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 자, 일단 필증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자, 필증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 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 계약서 내용이 진정성이 아니다. 진정성이 아니고 뭐예요? 형식적 심사만 돼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4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번에 다음 중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자, 계약서도 확정일자인을 받음으로써 공증력을 인정받게 되고 확정일자인은 법원석이 공증사무소, 공증인, 동사무소 부여한다. 일단 1번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 그 다음에 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서 부여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임대인 6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2년 후 기간을 보게 되고요. 보호되는 기간.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임대인은요. 중간에 해지 통보를 못합니다. 자, 조심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 자, 그러면 3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을 하게 되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하죠. 그러면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기존에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어떻게 되어 발생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3번에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인도와 전입신고 요거는 계속 존속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냐면 경매 시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는 존속을 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5번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일단은 자 보죠. 확정자 부여받으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해서 나보다 뒷순위보다는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보죠. 중개 실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일단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죠.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갖췄다면 어떻게 당연히 소유권 자기에 대한 부분 나 여기서 끝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부분 틀렸고 2번에 개업공개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공단 또는 시도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해야 된다. 자, 조심할 것은요. 이때 개업공개에서는 분쟁조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신청할 수 있냐면 분쟁의 당사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분쟁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부분이죠. 자, 3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자, 비용 청구할 수 있죠. 기각당하면 항고할 수 있고요. 4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거 명시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번 일단 맞죠?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 명시탁 약정이 아니다. 자, 그러면 5번에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를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냐면 명의신탁자와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때 명의신탁자와 했다면 실질적 권리자와 체결됐기 때문에 임대차 효력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뒤에 문제를 보죠. 수탁자 또한 임차인에 대해서 소유자를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자,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16번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의 경우 그 위에 소액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자, 임차권 등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2번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므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얘네들은 일단 예외적으로 법인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3번에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기간 법적 효력은 없다. 효력 있죠? 1년으로 정한 계약의 효력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임차인은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1년 주장을 못하게 되죠. 4번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자, 일단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부분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돼요? 경매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된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었죠.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때 대항력 있는 요거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말소기준 권리, 위에는 권리다라고 했죠. 17번 문제 보죠. 다음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임차권 등기명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의 경우 그 이후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자, 앞부분에서 바로 문제 풀어봤던 거죠.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들어온 소유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존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있고 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또 같은 목적물에 2명이나 된다면 이건 다른 권리자에게 불합리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비용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항고할 수 있다. 있다 해주면 되죠. 그래서 3번 부분이 틀렸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임차권 등기명 신청, 명령이 신청 시에 신청의 이유, 임대차 목적인 주택 및 임차권 등기 원인 된 사실. 자, 특히 하나 더. 임차권 등기명 신청할 때 주택의 일부분이라면 도면을 첨부해 줘야지면 돼요. 자, 요거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번.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입니다. 중소기업이면 적용되죠. 기업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 이전하고 다양한 갖췄습니다. 부업 대상 아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만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해당되는 거죠. 이번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까지만 기재했더라도 주택임대처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는요. 지번에다가 뭐까지를요. 동호수까지를 기재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임차인이 미성년자라서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주민등록 신고하고 삽니다. 보호받을 수 있죠. 3번이 맞네요. 자, 4번에 대항력 갖춘 후 임차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임차보증을 증액한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지금 이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뭐냐면 자, 대항력과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이제 1억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액된이고 이게 여기까지 오르면 이 저당권은 억울하죠.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대항할 수 없도록.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주택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대장상의 등재 여부 상관없이 보호법 적용이 되죠. 자, 이건 당연히 적용됩니다. 19번. 주택임대차분법상 임차권 승계 관련 기술 맞는 것을 했습니다. 1번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과 있는 자는 3월 이내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자, 요걸 보면 1개월이죠. 1월 이내에 일단은 반대 의사 표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자 임차권 그대로 승계하죠. 이건 사실혼관계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3번에 임차권의 승계자는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배정을 씁니다. 채권과 채무. 자, 이거는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이게 만약에 빚이 많으면 승계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자, 4번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는 삼촌인의 친족이 승계권이 있다. 자, 지금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는데 무슨 삼촌이 꼈어요. 자, 일단 상속권자 없이 사실혼 관계자가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 변수 승계권이 있다. 자,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보죠. 주택임대차 계획에 관하여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 다세대 주택이죠. 그러면 일단 당연히 여기에서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대항력 인정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확정일자의 요건이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데 확정일자는 이거는 공시의 기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 확정일자는 어떤 기능이 없다? 공시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확정일자는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지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 수는 1년 이내 일을 하지 못한다. 자,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 청구는 어떻게 한다? 자, 이것은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계약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20분의 1.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3번에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변증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 정한 대항력 부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만 만들었고 실제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2,700만 원까지 다른 걸로 해주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 자건역입니다. 이거는 1억 이하의 얼마예요? 3,400까지. 현재 규정으로서는 1억 이하의 3,400 이렇게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죠. 현행 주택임대차보법상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이 증감되거나 경제사상 변동이 일어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자, 일단은 보죠. 조세공과 증감되거나 경제사상 변동을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자와 업자의 차이점이에요. 글자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경매가 해진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소멸된다 하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는 경매가 되면 소멸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3번이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이길이 뭐야? 다음 날이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다음 날부터 효력 생긴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이 3기의 참여에 달하도록 참 연차하거나 기타 임차는 의무를 현저 위반한 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 몇 개 차임이냐면 2개 차임이에요. 3기가 아니고 뭐다? 2개 차임. 그 다음 5번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든 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에 주장하지 못한다. 자, 지금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죠. 그럼 당연히 권리를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자가 갖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주택을 임대하다가 4천만 원은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월세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 임대차보법에서 월세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환액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서 이제 뒤에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전환되는 금액이 얼마죠? 자, 1억에 있다가 4천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6천만 원을 전환시키죠. 전환시킵니다. 자, 전환시키면서 어떻게 된다? 이걸 월세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에 얼마예요?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걸 적용하죠. 그럼 한국은행 기준기가 2.5% 가져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3.5, 2.5 하면 얼마예요? 6%죠. 그러니까 10%가 6%에서 6%가 남는 거죠. 곱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360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여기에 지금 나누기, 자, 다행히 이 문제는 36만 원이 없네요. 나누기 10이 아니라 열이 아니죠. 뭘 해줘요? 12, 12를 해줘야지면 되죠. 그러면 얼마? 30만 원. 답은 3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제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자, 23번 문제를 보죠. 보증금 1억 원을 7천만 원을 내리고 3천만 원 월차임으로 전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법 법령상의 원차임 상한액을 냈습니다. 자, 1억 원을 7천을 내리고 3천에 대해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은 3천만 원 곱하기. 자, 여기서 보면 한근의 기준율을 얼마? 1.5%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5% 가져간다면 일단 어떻게 돼요? 자, 3.5를 더하면 얼마죠? 5%죠. 자, 10% 5% 중에서 5%가 낮죠.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5, 6, 30, 300만 원이 되죠. 그럼 300만 원 나누기 12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30만 원이 아니고 뭐다? 25만 원 이렇게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깜빡 4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찍을 수 있는데, 자, 4번 부분에서 보면, 가만있어 보자. 잠깐만, 5, 봅시다. 3천만 원 5%, 1.5니까 5%. 자, 답은 25만 원. 3번이네. 답이 틀렸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답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교재 답이 1번으로 돼 있죠? 1번을 몇 번으로? 3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가만있어 보자.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5, 35. 제가 참 계산 잘못해. 계산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5%에 3천만 원 하니까 얼마야? 5%에 3천만 원 하니까 자, 3, 5, 15. 15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300만 원, 150만 원. 우선은 5, 3, 5,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6, 30으로다가 5, 6, 30으로다가 이걸로다가 지금 이 문제로다가 지금 착각을 해보는데 자, 5%에 3천만 원이니까 얼마? 지금 여기서는 자 150만 원이죠. 150만 원 나누기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0만 원 나누기 12.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얼마다? 자, 12만 5천 원 이렇게 되죠. 12만 5천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요 옆문제랑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해봤죠. 그래서 5, 6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죠. 자, 일단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기억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다. 인도 주민등록과 자 보죠. 여기에서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은 다음날 0시. 자, 이거는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되죠. 0시부터인데 저당권은 그날부터 발생하죠. 그럼 당연히 임대차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죠. 자,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을 가진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상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됐습니다. 일단 이건 또 맞는 내용이죠. 이게 대항력을 가진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는다면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일단 니은도 맞아요. 디귿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변정. 자, 최우선 변제는 주택가액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동지를 할 수 있다. 자,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개실무하고 이런데 민사투표법의 문제를 잘 보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저기 민법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중개실무에서 잘 나와요. 임대인, 임차인을 바꿔서 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임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임차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건물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중개를 하였다. 이어서는 설명을 오는 것은 갑은 서울에 있는 보증금 8천만 원의 거주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증명서 확인 결과 19년 2월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근저당 설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자, 임차인에게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3,700만 원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번이 맞죠? 서울은 얼마예요? 서울은 1억 1천 이하에 3,700 이렇게 되죠. 자, 1번은 맞습니다. 2번에 갑은 임대차 계약에 하나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소임차인의 경우에 모든 금액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소임차인은 모든 금액은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가 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천에 3,700, 과밀억자 원형은 1억에 3,400 이렇게 액수가 다릅니다. 모든 금액 자체가 아니다. 3번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보증금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자, 일단은 보증금의 범위에서 승계가 되니까 양수한 금액 범위입니다. 금융기관이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승계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보증금에 대해서 양수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자, 뭡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갑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1년 이내 보증금 인상할 수 없으나 1년이 지나면 12%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12%가 아니고 몇 프로죠? 5% 이렇게 되죠. 자, 26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자,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죠. 그 다음에 자, 공단조정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시도는 지자체장이, 그리고 자, 위원장은요 판검사 변호사로서 5년이 아니고 6년.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장 또는 판검사 변호사로 6년에서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조정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과 상가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다 똑같이 써요. 자,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소재지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분쟁의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업공개서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정 신청할 때 안내해 줘야 되고 조정 신청서로 송달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가 개시되는데요. 5번에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자 6개월이 아니라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된다. 다만 이제 30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이 6월이 아니고 60일. 자, 28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각하는 경우. 자, 각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가 제기되어 있고,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나, 다른 데 분쟁 조정 신청이 됐거나, 이렇게죠. 근데, 보죠. 또, 그 다음에 또, 조정위원회 조정이 이미 신청돼가지고, 성립된 경우라든가, 자, 그 4번을 보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데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자, 며칠이면 7일입니다. 7일 이내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신청을 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대처분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